토론을 듣겠습니다. 박수가 되겠습니다. 인전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이쪽 정보기관 이슈를 시작해서 깊이 좀 살펴보거나 같이 해본 건 사실 아니라서 잘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적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못 잘라서 꼭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그 깊은 뜻은 당신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앞으로 좀 더 잘하라. 함께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좀 저도 좀 듣고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여튼 전반적인 그 개혁, 특히 이제 각 기관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첫 번째 발제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건 사실 수년간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발제에서 특히 그 부분을 좀 더 보안경찰과 정보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틀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여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개혁안이 우리한테 없는 게 아닌데 첫 번째로는 뭐가 되는 게 없다.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없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여튼 개별적인 단위별로 쭉 우리가 개혁안들은 사안들이 터지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좀 악의가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특정 기관이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실 권한이 비대화되는 사실은 그런 결과도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민들 중심으로 저도 한번 좀 생각한 부분들을 잠깐 토론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토론문이 28쪽부터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여튼 우리가 이런 각 정보 또는 수사 관련 기관들의 개혁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좀 원칙, 기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씹어보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래서 그냥 임의로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론 앞에 있는 발제는 좀 이렇게 읽으면서 떠올리는 것들이긴 한데, 첫 번째로는 여튼 정보와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의 작동이잖아요. 그래서 여튼 이러한 정보기관의 정비 논의는 그 방향성이 어떤 정보 내지 수사 활동의 총량,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총량이 줄어들고 통제가 좀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기결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전되는 방식에 비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안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중심에 정부가 있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청와대가 지금 좀 중심에 있고, 청와대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여튼 종전과 같이 특정 조직에서 수집되는 단일하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다른 방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그런 사실 판단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국가의 이 정보 활동, 정보 수집, 배포 활용 이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인식과 새로운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개혁안도 개혁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호정 박사님 발제문에도 정보와 수사의 분리 원칙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튼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형성된 원칙이고 아마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좀 이렇게 실천적인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게 정보기관이 애초에 본질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를 같이 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문제는 이거는 단연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른 역사적 경험 속에서 특히 국정원과 기무사, 안보정사령부 같은 곳에서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이것을 행사해 온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반면 한편으로 수사기관이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는 약간 좀 복잡한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여튼 그래서 이제 유호영 박사님 발제문에서도 수사기관이 어떤 자신의 업무 영역에서 취득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획일적으로 이 원칙이 금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이 위험 방지 및 범죄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특정 인간이 법적 가진 정보에 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이른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튼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 외국의 근데 모자이크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까지 계속 조각조각 퍼즐들을 맞춰나가면서 정보가 커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고 이런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좀 분석도 있던데 이러한 정보와 정보기관의 속성상 정부 내의 3층 수준에서 정보만을 담당하는 단일한 정보기관을 두는 것은 매우 지금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본부 내지 국이라고 하는 상층 종합적인 수준에서 정보만을 총괄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관련해서는 좀 그런 좀 어떤 정확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경찰청 정보 폐지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실천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사실 고민되는 게 아까 오병두 교수님께서 이제 뭐 언급하셨던 역설적 법제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경찰 쪽과도 얘기를 해보면 치안정보, 정책정보에 대한 법령상 권한 규정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니들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걸 만들어 주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적어도 법률의 정확한 그 요건과 범위 그다음에 제한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하위 규정으로 정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되긴 하는데 막상 그 단계가 되면 이게 모호한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인데 여튼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정보, 첩보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개념의 본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축소, 엄격하게 통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사실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의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시도하되 그런 통제를 통해서도 개념적인 정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판단이 될 때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사실은 이제 삭제를 해가지고 아예 논의 자체 그런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게 타당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책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 근거도 없고 정책정보란 말을 쓸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럼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치안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구체화들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충분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용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분석하셨듯이 실천적으로 지금 공백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안정보라는 개념 자체도 굳이 그 통제를 통한 구체화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분리 원칙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독일식 같은 것처럼 정보 또는 수사 이런 영역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정보기구와 수사기구 아닌 이런 것들을 따로 두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적절하냐는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초기에 국정원의 대북수사권 이전하면 뭐 안보수사청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건 같지는 않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가 지금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이게 물론 비교 역량을 하면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새로 만들어진 기구를 통제하고 또 사실 하는데 또 들어가는 사회적 결국이 또 그렇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고민도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은 현재에 나와 있는 경찰의 그 권한 일부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실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런 좀 판단이 들고요. 예, 그래서 기관별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관별로 볼 때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상황이 다르고 핵심적인 문제 지점들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은 지금 개혁의 방향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법안으로까지 올라가 있는데, 물론 그걸 완벽하냐는 문제는 별도로 있지만, 그건 별개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법률을 통해 가지고 제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인 조치로만 이루어졌고 이게 불가역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좀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한편에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경찰의 정보경찰, 보안경찰 문제도 같이 엮여가지고 같이 좀 이상하게 상호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튼 이 국정원 이 개혁 부분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률을 어떻게 좀 이게 입법화할 수 있는가, 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반면에 정보경찰하고 보안경찰은 이건 청와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정보경찰 폐지 문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는 애시당초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비슷한 시기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국정원의 정보가 없으니까 경찰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연적이고 결과론일 뿐인 거지 애시당초의 논의 자체가 별도로 계속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지금 경찰이 뭐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얘기에 따르면 뭐 인력만 축소하고 명칭 변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보 기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령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법령상 근거를 만들고 정치관을 금지하고 뭐 규제없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는 정보를 그냥 유지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경찰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경찰이 맡겨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사실은 메시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좀 이루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얘기들도 경찰도 하는 거 같거든요. 사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면 사실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고 개별 기관에 맡겨줄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이 뒤에 말씀드릴 정보경찰, 보호경찰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문제다, 논의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정보경찰 폐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경찰적 정보국을 폐지하고 각 기관으로 분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합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좀 대외적인 요구도 정확하게 막연하게 정보경찰 폐지라고 했을 때 불필요하게 생겨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의 좀 내용이 좀 정리될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정보국을 폐지하고 각 국별로 분산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안경찰의 부분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슈 중에서 가장 얘기가 밖으로 안 나온 이슈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보경찰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들리는데 보안경찰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제물에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안보수사 본부로 개편하고 뭐 개방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좀 들어가 있고 정보 공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튼 경찰은 기존의 보안국을 축소 폐지 요구를 받았던 차에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안보수사 본부로 격상시켜서 보안국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와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일이긴 하는데 이것을 안보수사 본부로 경찰이 격상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자치경찰 새로운 경찰제도에 따르면 본부 체계잖아요. 국가수사본부로 자치경찰법계 이게 있는데 어쨌든 그 수준의 본부로 격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조직이 기대하고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건 어떻게 보면 경찰이 맡기면 경찰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경찰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동사건을 이전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경찰을 이관하면서도 기존의 보안국의 문제를 이참에 한꺼번에 해결할 것이냐 통제 방안도 같이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렇게 국민에게 논의도 밝히고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이런 방식의 논의를 우리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좀 더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참에 정보기관의 문제를 좀 종합적인 시야에서 함께 아우르고 총량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맞춰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구체적인 통제 방안 이번 국정원법 보면 뭐 여튼 정보위원회 보고를 하고 뭐 감사기관도 관여할 수 있고 약간의 통제 장치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기관마다 그런 이슈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통제, 행정부에 대한 통제 이게 전반적인 통제 시스템들을 같이 보면서 정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너무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리고 있지 않다. 맨날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만 지금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좀 책임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